남한테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마움을 모르고 생트집을 잡는다는 말이에요. 저희 시댁이 딱 그거였어요. 그것 때문에 저는 나이 33살에 이혼을 하게 됐죠. 처음부터 시어머니가 이상했던 건 아니었어요. 우리 아들이 만나는 여자라며 내가 예전부터 얼굴 보고 인사하고 싶었는데 우리 아들이 긋고 말리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요즘에는 시부모님이 너무 간섭하면 여자들이 결혼 안 해. 엄마, 나 결혼 안 시키고 싶어? 그러니까 그랬지. 내가 뭐 잡아먹는다니? 그냥 너무 고마워서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 그런 거지. 우리 아들 또래 사촌이 8명이 있는데 우리 아들만 장가를 못 갔거든. 아, 상준 씨한테 들었어요. 사촌들은 다 결혼했다고 하더라고요. 상준 씨가 마지막이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내가 이불 며칠 받을 동안 나는 한 채도 못 해줬어. 그래도 장가 못 보낼 줄 알았는데 이렇게 참한 생씨를 만나고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예쁘게 봐주시니 감사해요. 저도 결혼 생각은 크게 없었는데 상준 씨 만나면서 결혼해도 좋겠다 생각했거든요. 잘 생각했어.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많이 안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돼. 결혼해서 애 낳고 사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데. 우리 엄마가 나만 결혼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마음고생이 많았거든. 이제라도 결혼하니 이제 엄마 한 다 풀었네. 맞아. 다들 하는 결혼 우리 아들만 못하나 싶었거든. 그래도 이젠 그런 걱정 없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나는 둘이서 결혼한다고 하면 뭐 하나 바라는 게 없어.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 말씀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저도 사실 어머니 뵙는 거 걱정도 많이 했는데 직접 뵈니 더 좋은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저를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사실 시어머니를 처음 뵙는 게 어려웠지 한번 얼굴을 트고 나니 그 다음부턴 더 쉽게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린 나이에 연애를 하는 게 아니라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것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명절이나 시부모님 생신에도 얼굴을 비추게 됐어요. 어머님 생신이라 들어서 제가 작은 선물 하나 챙겨왔어요. 뭘 이런 걸 사왔어? 그냥 얼굴만 보여줘도 나한테 선물인데. 나도 이런 거 안 해드려도 된다 했는데 이런 거 챙겨드려야 된다면서 나를 몇 날 며칠을 괴롭혔는지 몰라. 에휴, 아들보다 며느리가 낫네. 내가 딸이 없어서 딸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했는데 우리 딸 같은 며느리가 들어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예쁘게 봐주시니 감사해요. 결혼하고 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챙겨드릴게요. 아니야. 결혼하고 나서는 더 안 챙겨줘도 돼. 그때는 같이 얼굴 보면서 밥 한 끼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다들 결혼하기 전부터 시댁에 가는 거 아니라 했지만 저는 시부모님이 잘해주셔서 그런가 스스럼 없이 다니게 됐어요. 그리고 나름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이라 생각돼서 그런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다 하루는 시어머니가 초대해 주셔서 시댁에 갔는데 모르는 몇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누구신가 싶었는데 옆에 서 있던 남편이 고모님이라며 소개를 해줬어요. 우리 고모들이야. 나 결혼한다는 소식 듣고 몇 분이 올라오셨거든. 인사드려. 너가 우리 상준이 만나는 애구나. 너희 시어머니가 어찌나 자랑을 하던지. 자랑 안 할 게 있어야지. 나는 우리 며느리 얼굴만 보고 있어도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상준 씨랑 결혼 준비하고 있는 장전이라고 합니다. 이름도 예쁘네. 근데 요즘에는 결혼할 때 뭐해서 보내? 예전이랑은 좀 달라졌을 거 아니야. 나는 딸들 결혼시키느라 이불 사다 나른 게 얼마인지도 몰라. 큰 고모님이란 분은 저희의 결혼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갑자기 본인이 했던 혼수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예전이야 순금 이불이다 뭐다 해서 이불값만 몇백짜리가 있었거든. 내가 우리 딸 결혼시킨다고 갖고 있던 땅 절반을 팔았던 것 같아. 근데 요즘도 그래? 요즘에는 워낙 반반 결혼을 많이 해 그런가 그런 건 잘 안 할 거예요. 그래. 그럼 요즘에는 딸 결혼시키니 좀 수월하겠어. 나 때는 남자가 집해온다는 이유로 혼수나 뭐다 얼마나 채워넣는지 몰라. 차라리 집 한 채 해주는 게 속 편하겠더라고. 큰 고모님의 본인 딸 결혼시킨 얘기를 하며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희랑은 관계없으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죠. 예전이야 결혼할 때 입을 돌린다 들었는데 요즘 제 친구들 사이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제는 남자랑 여자랑 버는 게 비슷하다 보니 반반 결혼이 대세기도 하고 결혼할 사람들의 말을 들어봐도 그 짧은 결혼식에 몇 천만 원씩 쓰는 것보다는 그 돈 아끼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서로 모은 돈을 반씩 보태서 결혼을 진행하며 최대한 돈을 아껴 쓰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신혼여행도 안 가고 강릉이나 속초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중이었고요. 근데 며칠 뒤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생각해보니까 집에서 마지막 혼사기도 한데 집안 어른들한테 뭐라도 보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날도 추워지고 그러니까 이불도 보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실용적인 게 좋잖아. 시어머니는 구구절절 이불을 사서 보내는 부분에 대해 말씀하시길래 아무 생각 없이 듣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왜 이런 말씀을 나한테 하시는 거지 싶었죠. 그래서 뭔가 확신을 달라고 말씀하시나 싶었어요. 그래서 호응을 해드렸죠. 아무래도 실용적인 선물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좋을 수도 있죠. 근데 갑자기 그 말씀은 왜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하시고 싶으시면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아니 나 혼자 하면 아무래도 부담스러우니까. 그리고 어차피 너도 우리 식구 될 텐데 어느 정도 돈 보태서 같이 하는 게 보기에도 좋을 거 아니야. 얼마 정도 생각하시는데요? 어머니도 아시다시피 저희 반반 결혼으로 준비하고 있어서 웬만한 것들 중에서 불필요한 것들은 좀 줄이려고 하거든요. 알지. 그래서 내가 생각해봤는데 한 1,000만 원 정도만 보태면 될 것 같아. 네? 1,000만 원이요? 그럼 어머님은 예단을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예단이랑 예물을 안 하기로 한 거였는데 200만 원 정도도 많다고 생각했는데 1,000만 원을 말씀하시니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예단을 원하시는 거구나 물어봤어요. 그럼 서로 챙기면 되니까요. 근데 시어머니가 펄쩍 뛰며 그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예단이야? 예단 같은 건 안 받는다고 했었잖아. 이불 정도는 그냥 좋은 의미로다가 할 수 있으니 정성 정도만 보이자는 거지. 나한테 돈 보내주면 괜찮은 이불로 집안 어른들께 보낼 수 있겠더라고.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하는 게 낫잖아. 하고 욕먹으면 안 하는 일만 못하니까. 혹시 저번에 고모님 말씀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순금 이불로 돌리실 생각인 거예요? 근데 1,000만 원으로 이불만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워서요. 내 욕심 같아선 순금으로 문양이 박힌 이불을 돌리고 싶지만 그건 이불 하나에 100만 원으로 안 끝날 거야. 우리 친척들이 한두 명이 아니니 그 사람들 다 챙기려면 너무 비쌀 것 같아서. 그럼 무슨 이불을 사시는데 1,000만 원이나 필요하신 거예요? 순금 이불도 아닌데 요즘 그렇게 비싼 이불이 있어요? 거위 털로 적당히 들어있는 거로 한 100만 원 선에서 돌리면 되지 않겠어? 그래도 성의 표시는 해야 되니까. 순금 이불은 내가 생각도 안 했어. 제가 솔직히 어머니 말씀하시니까 웬만하시면 다 따르겠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몇십만 원이면 모르겠는데 이불 한 채당 100만 원이면 웬만한 싱글 침대 하나 가격이잖아요.
그걸 이불 사는 데만 쓰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서요.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혼수하려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다른 상황이었으면 그래도 어른인 시어머니가 하는 말씀이니까 어느 정도 수용을 하려고 했는데 이건 저 스스로 도저히 타협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단호하게 시어머니께 말씀드려 그런가 시어머니가 그 다음부터는 저에게 따로 전화하셔서 이불 얘기를 꺼내진 않으셨어요. 남편도 중간에서 나름 얘기를 드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내가 너무 단호하게 말씀드린 건가 싶은 마음에 결혼한 친구들은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서 만나서 물어봤어요. 너희 결혼할 때 친척들한테 입을 돌렸어? 우리 시어머니가 친척들한테 입을 돌려야 된다고 성화라서. 입을? 요즘도 친척한테 이불을 돌려? 나는 반반 결혼해서 그런가 친척들한테 뭐 한 건 없었어. 나는 했어. 나는 시댁보다도 우리 엄마가 더 성하셨어. 그런 거 안 하면 괜히 결혼하고 나서 미움받는다고 할 수 있는 건 다 하라고 하더라고. 그래, 요즘에는 입을 안 한다고 하더니 꼭 그런 것만은 아니네. 그럼 넌 얼마 정도 들었어? 나는 시어머니가 1,000만 원 달라고 하더라. 1,000만 원? 무슨 1,000만 원이야. 나는 서너 채 정도 했고 한 200에서 250 정도 들었던 것 같아. 우리는 시댁 친척들이 7, 8명이기도 하고 친척들 통틀어서 우리 신랑이 마지막으로 결혼하는 거래. 그래서 100만 원짜리 거위철로 해서 보내자고 하더라. 그건 너무 무리지. 무슨 친척들한테 예의상 돌리는 걸로 그렇게 비싼 거래. 그러게. 나도 그 정도 하려고 했으면 못했을 것 같아. 너희 신랑은 뭐래? 별말 없어? 시어머니가 나한테만 연락해서 말씀하신 거라 내가 신랑한테 물어보거나 하진 않았거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 돼서. 너희는 결혼했으니까 나보다 더 잘할 거 아니야. 그냥 너희 신랑한테 말해서 시어머니한테 얘기 좀 잘하라고 해. 괜히 너가 말하면 사달이 나도 본인 아들이 싫다는데 어쩌겠어. 친구들 말을 들어보니 남편한테 중재하라고 하는 게 낫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 얘기했었어요. 어머님이 나보고 친척들한테 돌리는 이불에만 1,000만 원을 쓰라고 하는데 나는 그건 아닌 것 같아. 우리가 넉넉하게 결혼 준비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예단이나 예물 안 하기로 했고. 그렇지. 그럼 하지마. 그런 건 안 한다고 말하면 되는 거지. 내가 말씀드리긴 했는데 혹시나 당신한테도 입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당신이 알아서 커트하라고. 알겠어. 나한테 엄마가 따로 말씀하신 건 없었거든. 아무래도 내가 우리 친척들 사이에서 마지막 결혼이라 그런가 이것저것 챙기고 싶으셨나 봐. 그래도 그렇지. 나도 부담 없으면 그냥 하고 예쁨 받는 게 낫긴 한데 1,000만 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서. 사실 제가 재테크를 꽤 하기도 하고 나름 돈을 많이 모았다 하더라도 제 입장에선 이불값으로 1,000만 원을 보탠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느껴졌거든요. 제가 남편보다 사회생활을 더 오래 하기도 했고 나름 재테크를 잘해서 29평이지만 제 명의의 집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 집을 팔아서 결혼 자금을 보태려 했는데 남편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도중 남편이 먼저 아파트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당신이랑 결혼 비용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 생각난 건데 우리가 지금 애가 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30평대 아파트를 대출받아서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그냥 당신 아파트에서 살다가 나중에 우리가 애가 생기거나 우리가 어느 정도 돈 모았을 때 이사 가는 건 어때? 그것도 나쁘지 않지. 지금 살 집이 없어서 당장 집을 구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괜히 대출받아 사는 것보다는 그냥 적금 들어서 모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좋은 생각인 것 같아. 그럼 내가 살던 아파트에서 신혼 시작하지 뭐. 다들 30평 아파트에서 시작한다니까 나도 그렇게 하려고 한 거지.
우리가 부모님 집에서 살다가 나오는 거라면 당장 집이 필요하지만 당신이 살았던 집에서 살면서 자금 모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남편이랑 얘기하며 제가 살고 있던 29평 아파트에서 신혼을 보내게 됐어요. 어쩌다 보니 제가 집을 준비해서 결혼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상견례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제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어떻게 따님을 이렇게 현명하고 똑부러지게 잘 키우신 거예요. 아주 야무진 모습을 볼 때마다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얻어도 되나 싶네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하죠.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있으니 예쁘게 봐주세요. 제가 우리 며느리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다들 집 피우는 며느리가 어딨냐며 저보고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고 하더라고요. 어쩜 이런 복덩이 며느리가 있겠어요? 상견례도 별 문제 없이 지나가고 결혼식을 얼마 안 남겨놨던 시점이 시어머니가 저랑 남편을 부르셨어요. 근데 가보니 시어머니 친구분들이 다 계시더라고요. 아니, 내 친구들이 며느리 한번 보고 싶다고 성화잖아. 내가 결혼식장에서 보려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굳이 부르라고 해서. 얼굴만 봐도 똑부러지게 생겼네. 그래도 젊은 나이에 집 갖고 있기 쉽지 않은데 대단하네. 근데 듣기로 친척들한테 입을 안 돌린다고 했다며? 그러면 안 돼. 요즘 젊은 애들은 이런 걸 잘 모른다니까. 반반 결혼이라 해도 친척들한테 이불은 돌려야 되는 거야. 맞아. 내 딸도 반반 결혼으로 했는데 사돈댁 입을 싹 돌렸어. 그게 시부모님의 건강과 행복을 의미하는 거라서 꼭 하는 게 좋아. 안 하면 괜히 책 잡힐 수도 있어. 한두 채도 아니고 저희 시댁 어른들이 많으셔서 거의 7, 8채 정도 해야 되니 부담이 돼서 어렵겠더라고요. 그래도 그게 다 너 복으로 돌아오는 거야. 지금은 좀 부담되는 것처럼 느껴도 나중엔 다 잘했다고 생각할 거야. 그러니까 세아가 내가 어느 정도 도와준다니까. 이것 봐. 우리 나이 때는 입을 해야 된다고 하잖아.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은 어머님 친구분들이 많이 계시니 인사만 하고 갈게요. 시어머니 친구분들도 있으니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겠더라고요. 제가 인사를 드리고 시댁을 나서니 시어머니가 주차장까지 따라오셔서는 저를 설득하려고 하셨어요. 너 잘 생각해봐라. 우리 또래 사람들은 다 입을 해야 된다 하잖아. 괜히 너가 욕먹을까봐 그러는 거야. 입을 안 하고 욕먹을 바에는 하는 게 낫잖아. 어머님, 그게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1,000만 원이나 되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느껴져요. 엄마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그냥 하는 게 어때? 어차피 우리 집도 당신이 살던 집으로 들어가는 거라 어느 정도 돈절하게 되잖아. 아까는 어머니 친구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대로 말씀 못 드렸는데 계속 입을 하라고 요구하시면 저 이 결혼 안 해요. 아니 무슨 이런 걸로 결혼을 안 해? 다 너 예쁨 받으라고 하는 건데 이런 걸 해야지만 예쁨 받는 거면 안 하는 게 서로 좋을 것 같아서요. 어머님도 처음엔 저한테 이런 거 안 해도 된다 하셔놓고 계속 해달라고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당신도 가운데서 중재 못 해주면 나 당신 믿고 결혼 못 해. 알겠다. 더 이상은 얘기 안 꺼내마. 말 한번 잘못 꺼냈다가 결혼 없겠다. 알았어. 나도 더 말 안 할게. 그러니까 화 풀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였지. 제가 단호하게 얘기해 그런가 둘 다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는 이불에 대해선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또 시작되더라고요. 하루는 시댁에서 다 같이 밥을 먹는데 시어머니가 운을 떼시더라고요. 이번에 내 친구 딸이 결혼하는데 거기는 시댁이 이불 하지 말라고 해도 그런 건 해야 되는 거라며 기어코 했다고 하더라. 그리고 이번에 다른 애는 결혼하는 애가 있어서 이불을 받았는데
딱 봐도 정성 들인 것처럼 보여. 그렇게 예뻐 보인다고 하더라. 네, 제 친구는요, 결혼하고 나서 시부모님이 집이랑 차랑 한 대씩 뽑아줬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도 반반 결혼으로 했다고 하던데, 내가 우리 며느리 앞에서 무슨 말은 못하겠다. 그런 사람도 있는 거지. 어머님이 먼저 다른 며느리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말씀드린 거죠. 제가 굳이 그런 말을 듣고 있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시어머니 말에 지지 않고 대꾸했습니다. 거기에는 한마디도 못하던 남편이 저랑 같이 집에 가는 길에 너무한 거 아니냐고 말을 꺼내더라고요. 아니, 그렇게까지 해야 됐어? 엄마가 서운해서 그러신 거잖아. 그러면 그냥 그러시구나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꼭 그렇게 하나하나 말대꾸를 해야 돼? 내가 언제 말대꾸를 했어. 그리고 솔직히 어머님이 서운할 게 뭐가 있어. 우리들이 반반 결혼하는 건 모르셨던 것도 아니고, 근데 1,000만 원어치 이불을 돌리라는 게 말이 돼? 안 보고 살 것도 아니고 이제 계속 얼굴 부딪히면서 살 건데, 당장 금액이 큰 것처럼 보여도 하고 나면 당신도 예쁨 받고 그러니까 엄마가 더 그러신 거잖아. 어머니 처음에는 나한테 어느 정도만 돈 보태라고 하시더니 나중에는 1,000만 원 보내라고 하신 거 못 들었어? 1,000만 원이 적은 돈이냐고. 나 같았으면 그냥 1,000만 원 내고 처가댁에서 예쁨 받겠다. 그리고 당신도 우리 엄마한테